안녕하세요. 예분 식당이에요. 지난 스키-1 2강을 통해서 히라가나에 대해 살펴보았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문자는 결국은 머리에 기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선 많이 보는 것만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영상 틀어놓고 익숙해져 보세요. 그럼 기억도 살릴 겸 히라가나표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문장이 있으면 내가 그걸 외울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표에서 그냥 계속 외우시기보다는 단어를 보시면서 또 문장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는, 그리고 또 귀로 익숙해지는 연습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죠. 예분 센세가 말씀하셨듯이 글자는 결국 많이 부딪히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키-1 2강 10번만 틀어놓으시면 반은 외워지실 거예요. 호호!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일본어의 다른 스키-인 가타카나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미나상 건니치와 예분식당입니다. 자, 오늘은 가타카나 다지기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지? 하고 놀라셨을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히라가나는 우리가 자주 쓰기 때문에 또 익숙해지는 속도도 빠르고 또 빈도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흡수하시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근데 가타카나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한 케이스의 가타카나를 쓰기도 하고 또 히라가나랑 비슷해버린, 너무 형상이 비슷한 것들도 있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타카나를 간단하게 어떤 원리로 생겨 있고 우리가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바로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신 것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분식당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먼저 가타카나란 무엇일까 요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때 쓰냐면 외래어라거나 아니면은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간다라든가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요런 말들을 우리가 쓸 때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는 빈도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프랑스어, 아니면 한국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래어를 표기를 할 때 가타카나로 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긴 거를 보면은 히라가나는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꼬인 느낌이 나는데 가타카나는 딱딱딱 직선으로 끊어집니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리고 문자는 총 46개, 히라가나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타카나 글자들이 히라가나하고 한자하고 같이 일본어를 이루는 문자 중에 중요한 문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타카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하고 행하고 제가 나눠놨는데 모든 것이 히라가나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생긴 것들은 여러분 이미 이제 한번 외우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 뭔가 곡선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가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은 여기 조그만 우단에 트가 있죠. 요게 여러분 나중에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어가 특별히 이렇게 받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된 발음이 나거나 멈추는 느낌, 로봇도라고 하거나 요럴 때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받침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뭐,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자꾸 나오는데, 닝겐 이러면서 응 하는 받침 있죠. 그거는 요걸로 사용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히라가나랑 비슷한데요?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래어를 할 때, 뭐, yes라든가, 뭐, y 같은 그 발음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 때 중요한 게 요쪽, 야행입니다. 야 하고 유 하고 요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그 문자 저기 뭐냐 이단에 있는 것들하고 같이 조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셨을 때, 이거 뭐였지? 이거 읽는 방법 뭐였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가방, 막구라든가 뭐 컵 할 때, 읍 할 때, 그 다음에 뭐 사인 할 때, 응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뭐 펜으로 쓰다 할 때도 펜 하는 그 발음,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은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질문이 많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특강으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어로 따지자면은, 기역 받침, 기역 소리가 나는 받침, 그 다음에 시옷 소리가 나는 계열, 그 다음에 뭐, 으 소리가 나는 계열들, 그 다음에 읍 소리가 나는 계열들.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본어로 표기를 해야 되냐면, 요거. 쬐끄만 츠를 크게 쓰지 않고, 받침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구별이 갈 수 있게, 글자 앞에 글자 옆에다가 조그맣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 은 발음. 그 다음에 미음, 받침. 그 다음에 받침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요걸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맞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볼게요. 자, 가방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 그 뒤로 매는 백팩 있잖아요. 그 배낭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바꾸라고도 하거든요. 요거 하에다가 점점 붙어가지고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요거 뒤에 그 발음이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쿠에 점점이 붙어서 구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컵인데요. 우리가 컵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읍 할 수 있지만은 일본어에는 그런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카에다가 또 이렇게 쬐끄만 츠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카에다가 이게 후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런 비읍 받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붙어서 된 발음이 난다고 여러분 히라가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문에 잠금 장치 같은 거, 잠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로자거든요. 그럼 로에다가, 요게 이제 뒤에가 기역, 이니까 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크 해서 여기 세 가지 다 여러분 보시면 공통적으로 요거 쬐끄만 츠가 들어갔습니다. 히라가나로는 요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인
이거 이제 일본에 가시면은 아직까지도 뭐 은행에 뭔가를 뭐 통장을 신청을 한다거나 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증명서를 신청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인보다는 도장을 찍는 일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좀 사인도 허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로 읽고 요거는 응이라서 우리가 니은 받침이 되었네요. 그래서 사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해에다가 요거 원래는 이거죠. 요건데 동그라미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죠? 그렇죠. 뱀 발음이 됩니다. 제가 그 피읍으로 표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요거하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이제 에니까 빼에다가 또 해줘가지고 요런 식으로 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받침 발음을,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자면 받침 발음이죠. 요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은요. 원래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니까 완벽하게 그거를 호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비슷한 발음으로 조금 바꿀 수는 있는 건데,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F 발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F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프 해가지고 뭐 카페, 커피, 뭐 카피, 뭐 이런 식으로 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일본어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히후해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라고 해줍니다. 커피, 피가 아니에요. 히로 해주면 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번외편이긴 합니다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후 해주시고 옆에다가 에를 넣어가지고 카페 요런 식으로 후 발음으로 해줍니다. F 발음은 일본어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가 주스, 오렌지 주스, 뭐 포도 주스. 오늘은 약간 기분상으로 포도 주스긴 하네요. 여기는 근데 오렌지 주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라고 해가지고 표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주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JU를 한국어로는 그냥 지읒 발음으로 하고 유로 우리가 나름대로 표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의 이 스를 땡땡으로 하더라도 즈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표기를 생각한 게 요겁니다. 유를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글로 표기를 해보면 지에다가 유 해가지고 요거를 빠르게 발음을 한번 하면 주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콜릿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 다치츠테토 요렇게 있는데 우리 초콜릿 발음을 하려면 비슷한 거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 요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CH를 만약에 영어 대표적인 표기 CH가 있을 경우에는 치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다가 초콜릿이니까 요를 또 붙여가지고 치에 요 빠르게 초콜릿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엄청 맛있게 보이네요. 초콜릿. 그래서 CH 발음이 있을 때 치읓 발음, 한국어로는 치읓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치로 표기를 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요거 길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coffee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beer, 아니면 phone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알기 쉽게 해드리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거 긴 발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길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가타카나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요거 장음이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짝대기를 하나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크는 케이키. 앞에 음을 길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음을 길게 할 때는 우리가 그 음에다가 짝대기 붙이고 케이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와, 이것도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자, 그 비르. 요거는 앞에 글자가 비이니까 요거 붙여주고 길게 미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할 때 우리가 물론 뭐 전화라는 다른 단어도 있기는 하지만 폰 우리는 폰 피읍으로 해주는데 후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죠. F는 없으니까 하히 후해 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오 발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후온 해줍니다. 이거 여러분 빠르게 발음하시면 돼요. 후에다가 오 붙여가지고 와 오늘도 악필이 엄청나네요. 자 후온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다음 요거는 요음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요 딱 그냥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2단에 있는 거 키, 시, 니, 미, 히, 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2단 글자에다가 야, 유, 요를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그 글자로도 이게 표현되거든요. 야, 유, 요. 요게 붙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키에다가 야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발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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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가 되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만약에 미에다가, 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 유, 미우, 뮤, 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키에다가 해볼까요? 키에다가, 요를 붙여가지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빠르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히요, 효가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러분이 그 조금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본어 표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캬가 되는 거고, 일본어 표기가 시에다가 유면은 슈가 되고, 그 다음에 치에다가 요가 붙이면은 치오, 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에다가 유 해가지고 뮤 뭔가 매미? 그 다음에 니에다가요 유를 붙이니까 니우가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뭐 키읔이 될 수도 있고 시읒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2단에다가만 붙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단어들을 제가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걸로 갖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써진 대로 천천히 저랑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키아베츠, 양배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슈가 들어간 거 해볼게요. 슈즈. 여러분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길게 앞에 음을 길게 합시다. 슈즈. 네, 신발이죠. 자, 그 다음에
오, 아주 맛있는 거 나왔네요. 초콜레토. 장음은 앞에 거를 길게 하시면 돼요. 초콜레토. 초콜릿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미에다가 이으니까 뮤하고 요거 길게 앞에 음을 길게 뮤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에다가 점점이어가지고 요거는 G가 되고 요거 여러분 발음 아까 우리 받침으로 된다 했었죠? 그래서 직구 그래서 뮤직가 됩니다. 음악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뉴에다가 장음이 또 붙었어요. 길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뉴스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음까지 봤습니다. 요게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지만은 자꾸자꾸 요런 그 다양한 단어들을 보시면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또 일본어에 없는 표기가 뭐냐면 V입니다. 영어나 이런 외래어에 우리나라도 그렇기는 한데 V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두 가지를 지금 다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에다가 땡땡을 붙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우우우우 이렇게 좀 마찰이 되는 우우우 원래는 여러분 우에다가 땡땡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요거는 정말 이거는 새로운 글자가 탄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를 마찰을 시킨다. 앞니빨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조금 깨물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근데 이거 너무 발음이 어려운데 하니까 요거 다히후해호에다가 점점 붙여서 마비부베보 그냥 이렇게 하자 단순하게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아직까지는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제가 둘 다 써왔습니다. 물론 이제 발음은 좀 틀려지긴 하겠죠. 자, 그러면 바해, 바비부베보로 된 것들을 한번 볼게요. 바이오린, 그 다음 비데오,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바케이션. 여러분 이거 장음 있습니다. 바케이션. 휴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요 우로 그냥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워카 요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표기 우에다가 점점 붙여서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발음이 이제 영어의 V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이쪽만 달라졌어요. 바이올린 그 다음에 V니까 E를 또 붙여줘가지고 비데오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vacation. 근데 저는 이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하지만은 표기를 쓰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에다가 또 땡땡 이렇게 붙여가지고 voca 요렇게 합니다. 이 우에다가 점점을 한 표기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음 발음 우, 오 요런 게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작게 이런 식으로 에나 이런 것들을 따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발음이 가깝긴 하지만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가지의 좀 읽는 방법, 만드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무리만 여러분 해볼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단어들만 마지막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거 발음 뭐였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컴퓨터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를 해주고 타.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 있는데 여기에 장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발음을 길게 빼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타크시.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아까 한 번 더 봤었죠.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장음이 하나씩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히 하고 늘려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호히 하시면 안 되고 호히 꼭 늘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호텔인데 우리가 요거 마지막에 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호텔루 요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호텔루. 여러분 이제 여행 가시면은 다양한 이제 호텔 예약을 하셔가지고 거기 묵으실 텐데 요 글자 눈에 딱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호텔루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보는 그 다음에 요거는 표기도 많이 어디 돼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카메라입니다. 여기에는 뭐 받침도 없고 장음도 없고 너무너무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카메라. 네, 한국어랑 너무 똑같죠? 네. 표기는 이렇게 한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제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하자 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스마호라고 하거든요. 자, 저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마호.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랑 간단하게 가타카나에 대해서 조금 원리도 알아보고 읽는 방법, 만드는 방법, 쓰는 방법까지 봐봤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맞다네. 여러분, 일본어 스키다시 상강 카타카나 편 어떠셨어요? 아직 글자가 익숙하지 않으니 글자마다 발음을 몰라서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돼요. 글자를 알게 된 후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호우. 글자는 반복하면서 익숙해지셔야 하니 시간 되실 때 스키다시 편 많이 시청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카타카나의 중요한 규칙 5가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어떤 때 쓰냐면 외래어라거나 아니면 뭐 의성어, 의태어 뭐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간다라든가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쓸 때 카타카나로 표기를 하는 빈도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생긴 것들은 여러분 이미 이제 한번 외우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수를 크게 쓰지 않고 받침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구별이 갈 수 있게 글자 앞에 글자 옆에다가 조그맣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빠르게 발음을 한번 하면 주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 음을 길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음을 길게 할 때는 우리가 그 음에다가 짝대기 붙이고 태기 해주시면 하는 2단 글자에다가 야, 유, 요를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그 글자로도 이게 표현되거든요. 야, 유, 요. 두 가지를 지금 다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에다가
땡땡을 붙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우우우우 요거 다히후해호에다가 점점 붙여서 마비부베보 그냥 이렇게 하자 단순하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시작이고 예분 식당 열심히 들으면 정말 일본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그럼 영상 시청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날게요. 대화 마타